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황사는 울릉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울릉도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황사가 옅어지기는 하겠지만 오늘 종일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초미세먼지가 강한 바람에 밀려났기 때문에 오늘 파란 하늘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깨끗한 하늘이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호흡기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8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저녁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9명이 숨졌고 산재 청문회를 연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비 작업 중에는 반드시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제철소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석회 소성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56살 엄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석회를 가공하는 설비를 정비하려다 실린더에 머리가 끼인 겁니다. 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CPR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들 것에 실어서 바로 그냥 구급차에 이송했습니다. 좀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네. 정비 작업을 할 때 설비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9명에 달합니다. 지난 2월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1명이 숨졌고 지난해 12월엔 추락사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포항제철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또 벌어진 겁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잇따르자 국회가 산재 청문회를 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작업 중지라든지 가동된 설비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측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번 포스코 산재 사고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은 포스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가 전면적인 포스코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최악의 살인 기업 포스코와 탐욕과 거짓으로 뭉친 최정우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명백한 인재였다며 국회에서 산재를 줄이겠다던 최정우 회장의 사과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노동부와 최정우 회장 연임을 무책임하게 허락한 국민연금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양학동 일대의 건물이 갈라지고 도로에 금이 가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등량지구 재건축 공사가 시작한 뒤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박성아 기자가 주민들의 피해 실태와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등량지구 재건축 공사 현장. 공사 현장 인근 건물과 지면 사이에 넓은 틈이 벌어졌습니다. 성인 남성의 주먹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건물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대리석이 뒤틀려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건물마다 생긴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갈라지고 난 뒤에 이건 2월 8일 날 처음 갈라졌어요. 이게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좀 넓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주택 내부에도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벽과 벽 사이가 벌어져 틈새로 바깥이 보일 정도입니다. 비가 뿌릴까봐 그래 이제 이 회사에서 우리 아들이 그러면 우선 임시라도 막아라 밖에 그래 포장지 쳐놓은 거야.
등량지구 재건축 공사가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말. 양학동 일대 70여 세대의 주민들은 터 파기 공사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합니다. 덕양 짓고부터 그렇지요. 덕양 아파트 짓고부터. 겨울 내졌거든. 땅이 많이 울립니다. 이래 쓰시면은 덜커덕 이랬다고요. 시청에 민원을 수차례 넣고 시공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검사에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공사 전면 중단이 아니고 잠깐 쉬고 정밀 조사를 하고 나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포항시는 주민과 시공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 건설사하고 주민분들 피해 상황이나 불편 상황하고 이런 거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정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공업체인 신원종합개발은 피해 건물에 대해 응급 보수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대구 경북에서도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군별로는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한창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미 문을 연 대구 중구 동산병원에 이어서 다음 달 대구 동구 달서구를 시작으로 5월까지 모든 구군에 이 같은 센터가 마련됩니다. 혹 이상 반응이나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난 1분기 대구 요양병원 및 시설 4만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70%가량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2분기에는 접종 대상자가 45만여 명으로 10배 이상 확대되는 데다 75세 이상 노인 16만여 명은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특수학교와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혈압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 걱정되지. 예방 접종 인원이 급증하고 접종 후 건강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적지 않아 1분기보다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작용보다는 접종 받으셔서 항체가 빨리 형성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경북에선 2분기에 75세 이상 어르신 26만 5천여 명과 노인시설 종사자 12,00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 등 모두 69만여 명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고령인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발생하면서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청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 지역 확진자 2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포항의 종교단체발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들에게 감염시킨 확진자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어서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강구면과 축산항 사업장, 고속도로 건설 현장 그리고 농장 등 106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458명이며 근로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영덕군은 앞으로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시민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고 미얀마 시민들을 돕기 위한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유혈 진압으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00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곳곳에는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군사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끌고 가면서 감금시키고 그리고 다음 날에 가족에게 시신으로 돌려 이게 주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너무나 끔찍한 상황을 미얀마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12일 군용물자 수출 제한과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국내 미얀마인 체류 기간 연장 등을 발표했습니다. အာဏာသိမ်းနေမကပါဘူးလူသက်ကိုယ်ကြီးကျင်းပနေတယ်လို့ဖြစ်နေရတဲ့အတွက်ဘုံဘုံမှာအများရန်ခံစားနေရတဲ့ဆိုတဲ့အကြောင်းနဲ့ဒီလိုမျိုးမြန်မာနိုင်ငံအရေးကိုကိုယ်နိုင်ငံလိုသဘောထားပြီးလုပ်ပြီးတဲ့အတွက်အများရန်ကိုရီးယားနိုင်ငံသူနိုင်ငံသားတွေကိုကျေးဇူးတင်နေပါတယ် 대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더해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국내 모든 계좌를 동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또한 우리의 광주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분노스럽고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결의안으로 안 됩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돕는 한국인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독재에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의 세 손가락 경례 배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도심지 내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심지 내의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50km로 이면 도로는 40km에서 30km로 낮아집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줄일 경우 통행 시간은 2분이 늘어나지만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은 30%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토암산지구인 암곡동 무장봉 일원에 다음 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탐방로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계곡 상류인 암곡습지에서 하늘다람쥐와 벌매 등 멸종 위기종이 발견돼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방 인원은 평일에는 50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100명으로 제한되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흑자 폐업에 반발하다 해고당한 대구 달성공단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대구 전역 도보투쟁을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구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힘들지만 흔들림 없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당한 한국게이츠 노동자 19명이 대구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한국게이츠 사태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을 세우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지난 2일부터 보름간 대구 전역을 다녔고 힘들지만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외국 자본이 폐업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금까지 계속 외쳤던 거 물론 어렵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좀 만드는 투쟁을 반드시 좀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좀 있습니다. 하지만 도보투쟁 기간 정부와 대구시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었던 것이고 시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자기 역할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게이츠 사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구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달성하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구미 아사히 글라스 등 해외 자본이 투자한 사업장과 공동투쟁을 준비하는 등 한국 게이츠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배가 압류 막아내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 말까지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무상교복 지원 대상자는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모든 학생으로 주민등록이 울릉군이면 가능합니다. 울릉군은 2018년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부터 132명의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포항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오는 5월 10일까지 불법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사한 뒤 가구 등의 대형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투기하는 등 비양심 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는 불법 투기 단속반을 꾸려 생활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대형 폐기물을 불법으로 파쇄하거나 몰래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법하게 배출된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북 지역 4곳에 대학 입학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포항과 안동, 구미, 경산에 설치한 대입 상담실에서는 대학 입시 전문 상담사와 경북 진학 지원단의 상담교사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울릉도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황사가 옅어지기는 하겠지만 오늘 종일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초미세먼지가 강한 바람에 밀려났기 때문에 오늘 파란 하늘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깨끗한 하늘이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호흡기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8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저녁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